이 주변과 단절된 채 자살이나 병으로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 노인층에서 청년층으로 연령도 내려가고 여성보다는 혼자 사는 남성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초대석에서는 고독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유품정리사 우상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고독사 현장의 뒷정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고독사의 경우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이 되면 시신의 부패와 그로 인한 오염으로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특수 청소를 통해 현장을 원 상태로 복구하고 그와 동시에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집주인 또는 고인의 유가족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파트 관리소, 경찰이나 행정기관 등에서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 청소업자를 불렀다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점점 고독사도 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청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직접 실제로 보신 그 고독사 현장은 어떻습니까? 고독사는 10에서 15년 전과 비교를 하자면 확실히 늘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장례식장을 비롯한 사후 처리 업체가 많아진 것만 보더라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과거엔 노년층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요즘은 고독사 범위가 중장년에서 청년층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에서 20, 30대 젊은 세대의 고독사 현장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 장례업 관계자분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자살률이 늘었고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고독사 현장 정리는 어떻습니까? 좀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고독사의 경우 3회 이상 방문을 기본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현장을 빨리 발견하게 되면 하루 만에도 작업이 끝나지만 오염이 심각하거나 방치 기간이 긴 경우에는 악취와 파리 같은 해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바닥에 금이 갈 경우 그 사이로 부패액이 스며들어 오랜 기간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 아래 윗집, 옆집까지 오염이 확산되어 건물 전체를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 작년 8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올 2월에 발견된 원룸형 오피스텔 현장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은 지난 8월에야 작업이 완료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욱 씨는 이 유품 정리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그 계기도 궁금해요. 2006년도에 장례식장에 취업하면서 장례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이나 집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을 돕다 보니 이 일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성과 사업성을 보고 특수 청소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섭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인에 대한 묵념과 목례로 시작을 하지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현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험한 현장도 큰 어려움 없이 지금껏 해온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우상욱 씨가 이제 돈을 많이 벌수록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병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람도 많이 되시겠지만 좀 씁쓸한 기분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정말 이거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런 현장도 있었습니까? 현장에 남아있는 유서나 메모 등을 통해 사연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유품으로도 고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 가보면 로또 복권 용지가 항상 있습니다. 네. 협탁이나 테이블 위에 수북히 쌓인 복권 뭉치나 특히 마지막 날에 샀던 복권 용지를 보면 이분이 느꼈을 좌절감과 허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초반의 여성분 현장을 정리했었는데요. 방 안에는 갖가지 공과금 지로 용지와 대출 체납 관련 서류들이 많았거든요. 이곳으로 오기 전에 좋은 곳에서 거주하신 것 같은데
현실의 벽에 내몰려 이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으로 또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독사 현장도 더 늘까 우려가 되는데 네. 고독사 현장 정리가 점점 이 제도화가 되지 않아서 또 여러 문제도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예방 못지않게 고독사한 사람의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용고 사망일 경우 시신은 행정처리로 장례식장으로 가지만 유품이나 현장의 뒷정리는 집 주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에서 나오는 오염 부분은 감염성 의료 폐기물로 관리를 하지만 고독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 후 남은 부패한 인체 조직과 오염물은 일반 생활 폐기물로 쓰레기 봉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패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고 위생과 미관상 일반 쓰레기 봉투에 처리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품정리사 우상욱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